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심리학 임단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운동의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동이 신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예로부터도 널리 알려져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운동 심리학을 비롯해서 관련 학문들의 발달로 인해서 이 운동이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혜택을 준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따른 이 심리적으로 여러 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저와 지금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과 불안입니다. 운동 유형에 따라서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다르다라고 또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은요, 이 운동은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소 운동이 오히려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비해서 고강도 무산소 운동은 불안을 낮추는 데 뚜렷한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유형에 따라서 이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산소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유산소 운동에는 걷기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수영,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산소 종목들 사이에서는 이 불안 감소 효과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항 운동이라든가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이 무산소 운동은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 높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무산소 운동이 특성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 크기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무산소 운동은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증거로 보고 있고, 특히 고강도 저항 운동은 불안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이라면 가능하면 유산소 운동을 하기를 권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과 불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자, 다음은 이제 운동과 우울의 관계입니다. 운동에 따른 이 심리적 혜택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인이 바로 이 우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1000에서 2500칼로리를 소비하는 운동을 하면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17% 낮아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2500칼로리 이상을 소비하면은 28% 이상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들에 따르면은 운동이 우울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이 운동과 우울을 다룬 여러 연구들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운동은 우울증을 낮추는 것과 연관성이 결국은 상당히 높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서 운동과 우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운동의 우울 감소 효과는 나이와 건강 상태,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 성에 관계없이 나타난다. 자, 운동이 우울을 낮추는 효과는 심리 치료만큼 효과적이다. 자, 운동이 우울을 낮추는 효과는 운동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9주 이상일 때 더 높다.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모두 우울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자, 운동이 우울을 낮추는 효과는 우울증 환자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운동을 한 후에 우울이 낮아지는 효과는 개인의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나타난다 입니다. 자, 해서 이 운동과 우울의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운동과 우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 자, 그렇다면 다음은 운동과 기분입니다. 자, 기분이라는 게 뭔가요? 기분은 특별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그래프가 제시가 되어 있죠. 먼저 이 우수 선수와 비우수 선수의 성격을 비교한 결과인데, 우수 선수일수록 정신 건강이 더 우수하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텐데,
이 우수 선수와 또 일반인을 비교한 결과 우수 선수는 이 활력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긴장이라든가 우울, 분노, 피로, 혼동 같은 부정적인 요인의 점수는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수 선수가 일반인에 비해서 정신 건강이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이제 빙상형 모형이라 해서 빙상형 프로파일인데 이 빙상형 프로파일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활력이 평균보다 높고 나머지 부정적인 요인은 평균보다 낮은 상태로 그 모습이 빙산의 꼭대기와 수면 위로 떠오른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빙상형 프로파일을 그거로 팀 대표로 선발을 하거나 경기력을 예측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운동을 하면 기분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심리학자나 심리치료학자들은 이 운동이 다른 어떤 기법보다 기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사실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분과 활력을 높이려면 운동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10분만 해도 긍정적인 기분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부정적 또는 긍정적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관계없이 운동은 이 긍정적인 기분을 높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자, 운동이 생활화되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운동을 하는 도중에 특별히 긍정적인 기분을 체험하는 현상으로는 러너스 하이도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밑에 제시가 되어 있죠. 이 러너스 하이도 흥미로운데 이것은 신체적으로 힘든 운동을 하는 도중에 예상치 않게 행복감이라든가 편안함, 자동적인 수행의 느낌, 통제감, 희열감이 느껴지는 순간을 겪는데 이것을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공간적으로 평소와 다른 감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달리기를 하는 동안에 행복감을 겪는 것에서 발견되어서 이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다른 운동을 할 때에도 체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러너스 하이에서 겪는 충만감과 행복감은 운동에 대한 내적 동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대개 최고 수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때 몰입 개념과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려면 주변의 방해를 일단 받지 않아야 할 것이고 환경 조건도 쾌적해야 될 것이고 운동 초기보다는 최소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체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운동으로 기분 좋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선 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리듬 있는 복부 호흡이 동반되는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요가, 타이치 걷기, 수영 등이 효과적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거의 하지 않는 운동이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과 기분 좋게 기분을 좀 풀려고 운동을 하다가 경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집착을 하게 되고 이기려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지 않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자, 환경이 예측 가능하면서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이 효과적이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리듬 있고 반복적인 운동 예를 들면 수영이나 달리기가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 20분 이상 지속하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주 2회에서 3회 규칙적으로 하고 오랜 기간 지속해서 실천하려면 운동이 재밌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운동 종목도 본인이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재밌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운동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운동과 자기 개념입니다. 앞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자기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자기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 운동이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연구도 사실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운동을 하고 나면은 내 자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자기 효능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조금의 상당히 작게라도 변화를 보이는 논문들이 속속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참가가 자기 존중감의 향상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운동 전에 자기 존중감이 낮은 경우에는 운동으로 인해서 자기 존중감 향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유형, 예를 들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가 유산소 운동, 이런 운동의 유형에 관계없이 자기 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자기 존중감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신체적 자기 개념을 향상시키는 것은 비교적 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이 신체적 자기 개념을 다룬 연구의 대부분에서 운동은 자기 신체 개념을 높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자기 개념에 주는 영향은 이 운동 프로그램이 종료된 40주 후에도 유지되더라. 그러니까 이 운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40주가량 정도 굉장히 이게 자기 개념에 주는 영향이 유지되더라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개념과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목적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은 성공 경험이라든가 신체적 유능감, 그 다음에 달성 목표 같은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과 자기 개념, 운동으로 자기 존중감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신체적 자기 개념을 향상시키는 것은 비교적 쉽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 운동과 인지 기능입니다. 이 운동은 인지 능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지 능력 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효과는 미비하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회성 운동보다는 장기간 운동이 인지 능력의 개선에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서도 이 운동이 인지 능력에 주는 효과가 달라지는데, 중장년층에게 가장 큰 효과가 있었고 청소년과 대학생에게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체력이 좋은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체력이 좋아야 운동하는데도 에너지 소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체력이 좋은 학생이 학업 성취도도 훨씬 높다라는 결과는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력 점수와 학업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었고, 성적이 좋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험에서도 체력이 좋은 학생의 인지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점차 발달되면서 이 운동은 또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노인들에게 노인 운동 개발법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노인들이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지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이 인지와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극히 일부 참가자는 부작용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운동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운동 중독, 그다음에 과훈련과 탈진, 그다음에 식이장애, 스테로이드 남용 등 이러한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 중독이라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운동을 못하게 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중독이 건강을 해치는 수준이라면 굉장히 부정적인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운동이 마약처럼 부정적인 중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매우 강한데, 이 운동 중독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보다는 그냥 운동 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맞다라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운동 중독증은 내성이라든가 금단 증상, 그다음에 의도 효과, 통제 상실, 시간 효과, 다른 활동의 감소라든가 지속 같은 기준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이 금단 증상은 운동 중독의 상당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운동을 못하게 됐을 때의 증상으로 불안과 우울과 짜증이 나타난다든가 인지적인 증상으로는 혼란과 집중력 감소, 그리고 신체적 증상으로는 무기력하고 수면장애라든가 근육통, 그 다음에 위장장애라든가 정신의 활력저하 같은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운동 중독증이 나타나다 보면 가족 간에도 굉장히 불화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자기 개념이라든가 인지 기능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운동이 너무 과하게 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포츠가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